안녕하십니까, 시도 연민학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 있습니다. 어제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 산타마르타로 이동했습니다. 산타마르타가 뭐 특별히 오고 싶어서 온 곳은 아니고 마이카오에서 카르타헤나까지 한 방에 가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Eso, mi amigo, ¿cómo vamos? Amigo. Hincha Barcelona. Barcelona, Barcelona, okay. eso. Yeah. Sí. Bye bye. Ven, mi amigo. Mándame para allá, para Chile, que yo me voy. 제가 지금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어서 자기도 바르셀로나 팬이라고 하이파이브로 외쳤습니다. 바르셀로나 유니폼은 제가 마드리드에 있으면서 반팔티 한 장이 필요해서 지나가다가 하나 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아이고, 이 동네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기 산타마르타 완전히 고성방가에, 이쪽으로 가면 홍대 같아. 홍대 같아, 홍대. 아유, 시끄러. 바이바이. Yamal. Vía para YouTube. ¿Eh? Está haciendo un video para YouTube. Oh, YouTube. Estamos Santa Marta, centro. Centro de Santa Marta. Lo mejor de lo mejor. 아이고, 흥이 넘친다 이 친구들. 그래, 콜롬비아야. 역시 콜롬비아도 축구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나라죠. 오. 아, 콜롬비아에서 바르셀로나 인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용한데 밤이면 난리 납니다. 밤늦게까지 여기 술을 마셨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까 햄버거를 먹으려다가 근처에 어제 먹었던 중국 식당 차이나 레스토랑에 가겠습니다. 어디지? 이 근처였는데 좀 더 가야 되나? 올라. You speak Spanish? 아, no español. Where are you from? Korea. North, Sur. Sur. Seoul. Seoul. Do you know Seoul? Huh? Do you know Seoul? Son Heung-min, my love. Son Heung-min. Son Heung-min. 아, 손흥민. 이 친구가 자기 친구랑 밥 먹는데 저를 초대해 줬는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도 한국말로 한번 물어봐 달래요. Tú. 응? You. 어. ¿Me podrías regalar una frase tuya para mi historia de Instagram? 아, Corea suyo. 인스타그램의 스토리에 내 문구를 알려주고 싶다. Yeah. 오케이. Acá. 오케이. 사진 같이 찍자고. Contraluz. 야. 오케이. 바이바이. 짜오.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다고 사진 한 장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줬습니다. no. 야. 중국 식당에 왔습니다. 산타마르타에 있는 중국 식당에 와야 마늘 맛이 있는 볶음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파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나마 한국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에서 그나마 좀 입맛에 맞는 게 중국 음식이고,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3만 페소, 10,000원 정도 하나요? 이거 다 10,000원이 뭐 싼 것도 아닌데 한국이랑 비슷한데. 자, 식사를 마치고 이제 바다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캐리비안입니다. 캐리비안. 카리브해에 도착했습니다. 여긴 뭔가 그늘인가 쉴 수 있게끔, 우리 같으면 파라솔인데, 파라솔. Filipino, 필리피노? where you from? 코리아. Oh yeah, sorry friend. 아, no me. Carlos, 카를로스. Santa Marta, where you from Venezuela? 베네수엘라? Yeah. I came to Venezuela yesterday. Ahora. 까라카사. Hello. Goodbye friend. 그래. Oh, me dejaste así.
베네수엘라에서 왔다네? 아하, 저기 저렇게 그늘에 앉아 있구나. 별거 없다 산타마르타. 해변도 별로고요. 아, 내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지 뭐. 그래, 베네수엘라하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그다지 주목할 만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카리브해 연안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콜롬비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남미의 여러 도시들은 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개척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25년에 에스파냐 탐험가겠습니까? 이게 약탈자겠지, 정복자이고. 어쨌든 스페인 정복자 로드리고 데 바티스타에 의해서 이 식민도시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아, 스크루 엄청나게 큰 게. 와. 진짜 엄청납니다. 저 노란색 카페인가? 건물이 카페 같습니다. Cuenta que está. Este vale 250.000. Es que estos son las réplicas 1.1, mira, 왠지 가짜 같아. 진짜 같지가 않아. tipo C. 이게 여기서 지금 25만 페소라고 합니다. 25만 페소는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작아 좀 Ser 나한테. tarro grande, tú. Ser tarro grande. 오케이, 그란데. Cabezón, sí, cabeza de matraca. Halo. Sí, sí. A mi novio por siempre. Te voy a llevar en mi corazón. Te ves guapo, mi amor. Mira qué lindo te ves. Chao. Que 자, vaya muy bien. Mira, y que me pienses. I love you forever. 바이바이. Bye. 헤드폰을 샀습니다. 이게 구형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에서 나온 헤드셋입니다. 때문에 이곳은 항상 금과 은, 보석, 귀중품들이 쌓여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해적들의 표적이 된 거죠. 해적들의 표적. 아, 숨 차시.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염락입니다. 여기는 산타마르타에 있는 호스텔입니다. 다 좋은데 에어컨이 없어요. 한밤에 25도, 한낮에 32도, 매우 덥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없습니다. 어제도 좀 더우면 저는 잠을 좀 설치니까 어쨌든 오늘은 산타마르타를 떠나서 카르타헤나로 가겠습니다. 아침 6시 반. 버스 노선이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이 버스만 있는 게 어딥니까? 다 물어보고 타면 됩니다. 다. 그러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버스 타고. 근데 많이 돌아가네. 많이 돌아가도 뭐 시간은 충분하니까 여유 있게 나섰습니다. 다들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산타마르타 터미널에 왔습니다. 여기 호객하는 삐끼들이죠. 삐끼들한테 끌려가서 버스를 타면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타야 합니다. 그 차가 좋든 나쁘든 내가 골라서 타야 돼. 일단은 좀 뭐 좀 먹자. 어우, 여기 오니까 확 덥네. 갈비탕 있다. 콜롬비아 슬럼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해변에. 여기는 기온이 35도, 36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 아프리카 같아, 아프리카. 지나가는 곳. 카르타헤나는 32도 정도 되는데 여기는 35도. 풍경이 거의 아프리카 같죠? 아프리카는 안 가봤는데 나무들이 아주 근사합니다. 나무들이 아주 멋있어요. 여기는 인도 온 것 같아. 아주 그냥 엉망이야. 아비 교환이고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여기가 좀 대도시니까 오래됐죠, 이 카르타헤나가. 아, 마침내 카르타헤나 센트럴로 왔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굉장히 외곽에 있어요. 그래서 거의 버스로 1시간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곽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인도 같아요. 여기 오니까 완전히 별천지네. 외곽은 인도 같다는. 근데 여기 버스 카드를 어디서 사지? 카르타헤나 교통카드 샀습니다. 막 가는 데마다 교통카드를 사갖고 사용해야 되는 것 같아. C001 맞구나. C001 이거 타면 되겠다. 그라시아스. 버스가 안 갑니다. 버스 기사가 갑자기 차 도로 옆에 세워놓고 전화합니다. 뭐 차가 고장난 것 같지는 않은데 타도 왜 이런 차를 타가지고 진짜 승객들이 다 동요하고 있네. 운전기사가 교대해야 되나봐 여기서. 그런데 그 교대할 운전기사가 안 왔어. 쟤는 퇴근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 중간에서 교대를 해? 카르타헤나는 제가 이전에 머물렀던 산타마르타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네. 한때는 여기가 가장 부유한 도시였으니까 스파냐가 콜롬비아에서 약탈한 금, 은, 에메랄드 각종 귀중품들을 몽땅 이 카르타헤나에 직결해서 배에 싣고 본국 스페인으로 보내는 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장 부자 도시였었죠.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그런 기능은 없지만 저 차 20분 뒤에 출발한답니다. 걸어서 25분 걸려요. 걸어가겠습니다. 숙소까지. 젠장. 아니 걸려도 왜 저런 차를 걸리지? 하필이면 기온이 좀 높아도 바람이 부니까 걸을만 하네요. 경치 보면서 서서히 한번 걸어보죠. 가봅시다. 오늘은 카르타헤나를 방문합니다. 카르타헤나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굴곡을 많이 겪은 그런 도시입니다. 자, 오늘 하루 렛츠고. 여기가 카르타헤나에 있는 방어기지 산페드로 바라스 요새입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사진 찍어주는 경찰들. 산 펠리페 데 바라스. 야, 바라스 요새라고 할게요. 이 바라스 요새는 1536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해서 1657년 100년이 넘네요. 한 130년간 걸쳐서 이 요새를 지었네요. 그 이후에 수차례 개축이 되었대요. 이 요새의 주된 목적은 해적과 스페인의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적 위치 덕분에 도시 성벽을 장악하고 유일한 육로 입구 지역, 초승달 지역에 요새가 지어졌습니다. 바라스 요새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하. Ven, una ¿Eh? fotico, ven, te que picho, ven. Ven, chino, ven. No, no, no. ¿Eh? No, no es español. Bye bye. Colombia es soccer. 또 치노, 차이나 그런다. 아유 왜 이렇게 호객하는 분들이 많아. 다 장사하는 분들. 자,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36,000페소. 우리 돈으로 약 12,000원 정도. 여기 왜 이렇게 웅장한 요새를 지었냐? 해적들의 방어를 위하여. 왜 하필이면 해적들의 여기가 먹잇감이 됐을까요? 사실은 해적들이 3차례나 이 도시를 공격해서 점령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카르타헤나는 훔칠 것이 많았다는 뜻이죠. 보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해적들이 덮치지 않았을까요? 에스파냐가 아메리카를 식민지로 만들고 여기에서 금과 은, 에메랄드를 약탈해서 카르타헤나 항구에서 스페인까지 운반을 해야 되죠. 이것들을 우리는 보통 보물선이라 그래요. 대부분 에스파냐 식민 정책에 의해서 약탈한 금과 은, 온갖 보석들, 귀중품들, 그런 것들을 카르타헤나 항구에서 에스파냐로 운송하는 그 거점이 이곳입니다. 카르타헤나.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항상 금과 은, 보석, 귀중품들이 쌓여 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해적들의 표적이 된 거죠. 해적들의 표적. 아, 숨차. 여긴 뭐냐?
이 요새 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쪽부터 가볼게요. 계단이 있으니까. 스페인이 요새 짓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저 쿠바 아바나에 모로 요새가 있죠. 거기도 이거 바라하스 요새하고 용도가 똑같아요. 거기도 해적들이 자주 침범하죠. 해적들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공격을 막기 위하여 만들었던 요새들. 저쪽이 카르타헤나 구도심, 그리고 저쪽이 새로 지금 고층 빌딩들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신도시 같아요. 카르타헤나라는 도시 이름은, 여기가 어차피 스페인 식민지였으니까, 카르타헤나라는 도시가 스페인 남동부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이름을 따서 이곳을 카르타헤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도시가 처음 만들어진 게 1533년에 스페인 탐험가 페드로 에레디아라는 사람, 여기선 탐험가라고 보통 책이나 검색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이 탐험가가 아니라 금을 찾아서 스페인에서 온 약탈자들이죠. 이곳을 점령하고 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그 탐험가라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모호하게 써서 본질을 흐리는 것 같아요. 스페인 약탈자죠. 정복자들이죠. 동전을 넣어야 이게 보이겠지? 아침인데도 덥다. 이게 좁아. 그죠? 총만 내놓고 여기서 침략자들을 무찔렀겠죠. 상대했겠죠. 야, 여기 왜 이렇게 시원해 근데? 저 멀리 카리브해입니다. 항구로 아주 적절한 도시 같죠? 이 바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오니까 이쪽으로. 가진 게 많으면 불안해. 지켜야 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정복하고 그 이후 콜럼버스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빼앗죠. 3차 항해가 끝나고. 단 개인적으로 준 재산과 자기는 그대로 듭니다. 하지만 신대륙에 항해할 때 약속한 이 총독권, 식민지를 개척하면 그 지역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은 다 뺏어버려요, 이사벨라 여왕이.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직접 통치를 하죠. 총독을 파견해서. 그래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기중품들을 약탈해 오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에스파냐가 한때는 유럽의 최강국으로 떠오르죠. 그 기반이 있었으니까. 그때 뺏어온 식민지 최초 아닌가 그게?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도 18세기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화하는 것도 그 모델이 이곳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대륙을 식민지배한 게 모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국은 유럽은 16세기, 17세기, 18세기까지 스페인은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약탈해 가서 유럽이 부자가 되었고,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는 영국, 프랑스 몇몇 나라들 아프리카, 아시아로 진출해서 역시 거기서 제국주의라는 게 도적질 아닙니까? 왜 한국인들은 제국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생각이. 하여간 저도 학창시절이나 세계사를 공부할 때 그런 자각이 별로 없었어요. 제국주의 시대 때 막바로 땅을 넓혀가는, 그 당시엔 서구인의 심장에, 서구인의 편에 서서 저도 그 역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팽창하고 발전하고 강자인 서구의 입장에서 세상을 봤던 것 같아요. 패배자인 아프리카, 아시아, 이거 신대륙에 있는, 진짜 이거 뭐 문명이 부족하거나 뒤떨어져서라기보다는 싸움 기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 힘으로 빼앗은 거니까. 나이 들어서 그걸 자각하게 되다니. 이들이 얼마나 세계사에 나쁜 짓을 해왔고, 그 이후에 18세기, 19세기 역사를 왜곡에 나가기 시작하죠. 자기네들의 과거의 그런 악행들을 다 덮어나가죠. 식민지가 못났다,
식민 지배당한 애들 못났다 뭐 그런 논리를 펴가면서 일제강점기도 우리 조선 식민사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건 그 제국주의자들 침략자들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그런 학문 아닌가요? 한국 사람들 다 거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 저 역시도 흠뻑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피해자이면서도 제국주의의 피해자이면서도 우리는 제국주의적 식민사관에 동화되어서 거기에 동조하고 여기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네요. 영어로. 그죠? 18세기에 뽕트 백작이 1697년에 카르타헤나를 공격한 이후에 헨리 소토마이어라는 건축가를 보내서 그가 이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카스틸렌, 이게 성벽이요, 성벽이나 또는 이 바라하스 요새, 여기 캐슬 오브 산 펠리페, 이게 바라하스 요새니까 산 꼭대기에 지어지기 시작했다. 1732년부터 산 꼭대기에 지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바로 그때 지어진 설계도. 여기가 요새 경비 초소인가? 어휴, 무서워. 이 안에 들어가서 저 바깥쪽 이렇게 하니까 시야가 넓게 보이죠? 이렇게 숨어서 사방에서 오는 해적들을 공격하는 이런 통로들이 많습니다. 요새와 요새를 연결하는.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하겠다. 뭐야? 끝이 없네? Y habitaciones para aquellos que recién quieren Cartagena. 자, 여기까지 방문하고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진짜 덥다. 해적 이거는 해적. 다리 하나가 없어. 그죠? 저거 분명히 상어한테 먹힌 거야. 저 다리는 드레이크인가 저놈이? Corea. 야, 코레아. 여기 사람들은 다 치노라 부릅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여기가 좀 구도심 올드타운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집집마다 꽃을 많이 이렇게 심어놨네. 카르타헤나 도시를 걷자. 제가 도시를 걷자라는 제목으로 따로 편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도시 걷는 거 괜찮지 않아요? 여러 도시를 다닐 텐데. 이런 도시 감성들. 여기 여행자 거리라 그러나 환전소도 많이 있습니다. Corea. 야, 코레아. 여기 사람들은 다 치노라 부릅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가끔 방금처럼 한국 코레아라는 걸 말하는 분도 계세요. 아니다, 치노가 아니라고 하니까 코레아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도 몰라. 망국기가 있네.
얼핏 보기에 한국 국기는 안 보이, 아니 저기 보이는구나. 코레아. 마케도니아 옆에 있나? 카르타헤나 도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1811년 12월 2일에 사망한 인물들 기억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811년이면 처음 카르타헤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요. 하지만 바로 제압을 당하죠. 아마 그 제압 당할 때 사망했던 독립인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820년인가요? 시몬 볼리바르가 다시 이 카르타헤나를 해방시킵니다. 그런데 여긴 처음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인물들이 처형당했는데 여기서 추모하는 기념탑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노예광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노예광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노예시장이 있었던 곳, 그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플라자 세르반데스라고 되어 있네요. 세르반데스가 에스파냐 작가니까 돈키호테라는 소설이 희대의 풍자 소설이죠. 라파즈 광장입니다. 페드로 데 에레디아. 이 카르타헤나 이 도시를 건설한 정복자죠. 정복자라고 봐야 되는데, 이 콜롬비아의 정체성은 과연 모르겠다. 어쨌든 침략자로서, 약탈자로서 여겨왔지만 그래도 이 도시를 태생케 한 그런 인물이니까 페드로 에레디아. 카르타헤나의 택시는 현대기아차, 그리고 대부분 다 소형차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다. 같은 말인가? 저 노란색이 택시인데 택시 표지도 앞에 조그맣게 되어 있죠. 다 현대기아차가 이곳에서 택시로 쓰여지고 있다는, 돌아다니면서 한국 제품을 쓰는 도시 많이 있는 도시들은 왠지 좀 반갑고 좀 친근합니다. 플라자데로 스코체스 이렇게 되어 있죠. 코체스가 마차란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마차에 실려와서 이곳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떠났기 때문에 코체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노예들, 서아프리카에서 실려온 노예들이 거래되었던 시장, 노예 시장이 있었던 광장입니다. 여기가 백인들이 여기 와서 이곳 원주민들을 폭사시키다 보니까 거의 원주민들이 다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청균세는 한 1억 명 있었다고 하는데 백인들이 들어온 뒤로부터 100년이 지나서 9천만 명이 죽고 1000만 명밖에 안 남았대요. 일을 시켜 먹어야 되는데 일할 노동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이곳에 팔았던 거죠. 그 노예를 상품으로 최초로 팔아서 노예선을 운영했던 나라가 포르투갈이라고 합니다. 노예가 돈벌이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모양이에요. 페드로 에레디아 동상이 있는데요. 스페인 제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특히 사탕수수나 담배, 커피 같은 걸 재배하고 또 광산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했었죠. 근데 원주민들이 질병과 과로로 급격히 줄어들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헤나는 아프리카 서해안 아메리카 대륙과 마주하고 있는 면이니까 현재 앙골라, 세네갈, 나이지리아 등에서 노예들을 받아서 거래했던 주요 항구 중에 하나가 이곳 카르타헤나고, 이곳이 바로 노예들이 거래됐던 광장입니다. 당시에는 여기가 플라자 데 에스클라보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판매된 노예들은 주로 카리브 해안의 농장이나 안데스 산맥의 광산에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죽어갔죠. 카르타헤나에 있는 성당입니다. 이 성당도 노예들이 지었다고 하네요.
식민지 성당은 되게 소박합니다. 유럽 본토에 있는 성당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뭐 멋있어서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림에 흑인 노예들이 보이죠. 그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라 그림 속에서도 그게 엿보입니다. 카르타헤나에 있는 볼리바르 동상입니다. 저기에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제가 번역을 해봤더니 카르타헤나 사람들이여, 카라카스는 나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당신들은 나에게 영광을 주었다. 구세주 카르타헤나를 경배하라 라고 볼리바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포 도시야. 대포 도시. 대포가 많다는 뜻입니다. 어디죠? 그 터키에 대포 궁전이 있었는데 톱카프인가? 톱카프 궁전이 대포 궁전인가? 추측. 카르타헤나가 처음 독립했을 때, 독립을 선언했을 때 1811년 그때 썼던 국기가 아닌가. 아님 말고 1811년 독립선언을 했다가 스페인한테 제압을 당하죠. 그 이후 1821년에 볼리바르가 이것을 다시 해방시킵니다. 아까 동상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베네수엘라 카라카스가 자기를 태어나게 했지만 이 카르타헤나는 볼리바르에 의해서 해방되고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닥 저 멀리 가면은 도미니카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아이티가 있죠. 그 옆에 이제 쿠바가 있고, 도미니카하고 아이티가 같은 섬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이티는 아다시피 최초의 흑인 노예들이 설립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노예 주제의 나라를 세워 해서 서방 각 나라들의 미움을 사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아이티가 노예들이 만든 국가인데 인류 역사에 그런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런 꼴을 못 보죠. 서양 제국주의자들은. 아직도 제국주의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안면이 의식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르타헤나는 이 주변에 여러 섬으로 투어를 가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섬이 아름답습니다. 카르타헤나 해변은 그냥 평범합니다. 뭐 특별할 게 없는데 배를 타고 들어가면 그 섬들은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사진에서 봤는데 뭐 가도 상관은 없는데 별로 저는 안 당깁니다. 그래서 카르타헤나는 주변에 섬들 투어하는데도 이곳이 허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카르타헤나를 떠나서 메데진으로 갑니다. 제가 3일간 묵었던 호스텔입니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와이파이가 좀 느린 것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합니다. 저 노란 택시가 여긴 다 택시인데, 영업용 택시인데, 콜롬비아에서는 소형차만 영업용 택시로 운행할 수 있답니다. 운전기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오늘 카르타헤나에서 메데진으로 이동합니다. 밤 6시 30분에 버스를 타면 밤을 넘어서, 하루를 넘어서 내일 아침 7시 반에 도착합니다. 2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메데진으로 가겠습니다. 알다시피 메데진은 콜롬비아 제2도시이고 에스코바르인가요? 그 마약왕의 근거지죠. 에스코바르가 메데진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또한 보데로라는 미술가 메데진 출신입니다. 한 11시간 달려왔습니다. 버스에서 자는 게 이제 적응이 됐나봐요. 잠을 잘 잤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자, 앞으로 한 2시간 가면은 메데진 도착합니다. 메데진에 도착했습니다. 스펠링은 메데인이라고 읽어야 맞을 것 같은데 다 메데진이라고 말하네요. 여기가 메데진 북부 터미널입니다. 메데진도 거의 산동네네요. 여기가 케이블카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이더라고요. 확실히 여기는 좀 시원하고 좋네. 카르타헤나는 너무 더워가지고 더위부터 해결하려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시원합니다. 확실히. 이 조그만 노란색 차가 택시인데 다 현대 기아차야. 여기는 소형차만 택시로 인가가 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다 로고가 현대 기아차. 콜롬비아가 엄청나게 한국의 소형차를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카르타헤나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현대 기아차만 소형차로. 저희가 메트로역입니다. 메데진이 고도 1500m에 들어선 도시라 좀 시원하긴 해도 해가 뜨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지인이 도와주십니다. 아 카드 제가 4,000페소 주고 이분이 카드를 2번 찍어 주신답니다. Gracias. 안녕하세요. CW 연민학입니다. 콜롬비아 메데진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메데진에서 과거에 우범 지역이었고 에스코바르라는 마약왕의 근거지였던 꼬뮤나 13. 지금은 그곳이 다 재건되어서 관광지구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플로레스타역에서 메트로를 타겠습니다. 플로레스타 스테이션에서 카드를 사야 됩니다. 교통카드. 산 자비에르역에 왔습니다. 여기에 메트로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카죠. 저 산동네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 이걸 한번 타볼까요? 아, 메트로를 타고 바로 이 케이블카로 환승이 됩니다. 따로 요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메트로 케이블. 지금이 아침 일찍 와서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대기할 때는 이쪽으로 해서 다 줄을 서는 것 같아요. 이 화면이 흐린 건 이 유리창이 흐려서 이렇게 흐리게 보입니다. 카메라 잘못 아닙니다. 여기는 다 빨간 벽돌로 색채감을 통일한 것 같습니다. 메데진이 콜롬비아 제2 도시로 알려져 있죠. 안데스 산맥에 위치해 있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리고 온화한 기후, 그래서 영원한 봄의 도시라고. 야, 여기는 완전히 슬럼가구나. 지붕이 다 양철 지붕으로 얹어놨어. 멀리서 볼 때는 붉은색으로 굉장히 좀 멋있었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제대로 된 지붕이 없어.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이 메데진의 케이블카 시스템이 도시의 혁신적인 공공교통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지형을 극복하는 교통체계로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한국에서는 도시가 들어서는 조건이 분지지역이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평야지대, 강이 흐르고 그런 지역에 촌락이 들어서는데 이 안데스 산지 이쪽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냥 막 산이고 뭐고 촌락들이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 멀리서 보면 참 멋지고 아름답고 예술적으로 보이는데 가까이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네요, 삶이. 멕시코시티에서는 담벼락에 형형색색 아름답게 페인트를 칠해줬는데 여기는 벽돌 그대로입니다. 벽돌을 쌓으면 겉에 시멘트로 바르고 미장을 하는데 그조차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냥 벽돌을 붙인 상태. 메트로 환승으로 갔다 왔습니다. 따로 교통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갔다 왔습니다. 멀미 나네 좀. 여기서 보면 그래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붉은 벽돌집들 낭만 있고. 근데 직접 가서 이렇게 보면은 슬럼가입니다. 슬럼가. 꼬뮤나 13 지하철에서 메트로 산 자비에르에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왔는데 중턱에 이렇게 레스토랑이나 좀 있습니다. 24시간 영업할 정도의 식당이면 치안은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목적지인 것 같아요. 이 가이드들이구나. 이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My friend, tour guys. 올라.
Hola. 이 빈민가 출신 사람들이 가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다 마약과 범죄 그런 쪽에 연루되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재건되어서 2000년대 초중반인가요? 그때 이곳이 완전히 깨끗이 정리됐다고 합니다. 우범 지역에서 관광 지역으로 탈바꿈을 했다고 해요. 완전히 달동네다. 미우세오 꼬미나 13. 여기가 중턱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꼬미나 13. 자, 이쪽으로 올라가 봅시다. 투어사 이름이 빅 에센트구나. 그라피티가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기는 나도 따라가 보겠어. 드디어 에스컬레이터 나타났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그렇다네요. 에스컬레이터는 끝 다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에스컬레이터 한 5-6번 탄 것 같아요. 와, 사람들 많구나. 여기가 한때는 다 마야광 에스코바르의 나와바리였다고 합니다. 우범지대에다가 거의 무법지대, 아웃로, 법이 없던 지대. 이 메데진에 있는 코무나 13은 콜롬비아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은 메데진 서쪽 산비탈에 위치한 지역으로 과거 마약 카르텔 그리고 게릴라 준군사 조직 에스코바르가 마약 사업을 하면서 거의 군대 수준의 병력을 소유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정부군과 충돌도 잦았습니다. 극심한 폭력과 불안정이 지속되었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보는 바와 같이 평화와 재건의 상징으로 변모하여 콜롬비아 사회의 변화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무나 13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중심지인 메데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파블로 에스코바르 그가 이끄는 메데진 카르텔의 영향으로 이 지역은 마약 밀매, 조직범죄, 폭력 등이 만연했다고 하죠. 이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이 약화된 이후에도 이 지역은 다양한 무장단체들, 게릴라, 준군사 조직들이 남아서 충돌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콜롬비아 정부가 군사작전을 감행하죠.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코무나 13에서 활동하던 무장단체를 제압하기 위하여 오페라 오퍼레이션이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시했습니다. 2002년에 2010년대에 들어서 코무나 13은 이제 점차 평화와 재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고요. 그래피티와 스트리트 아트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역사와 희망을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코무나 13은 벽화, 그래피티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 예술 작품들은 지역 주민들의 고통, 투쟁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평화와 공동체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그래피티가 이 지역에 많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코무나 13은 이제 젊은이들이 힙합 뮤직과 댄스를 표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콜롬비아가 전 세계 마약의 80%를 공급했다고 하죠. 여전히 마약을 여기에서 공급하고 있나? 베트남 전쟁 때 CIA가 마약 장사했다는 말도 있던데 여기가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쭉 걸어왔습니다. 옆으로 오르막길은 없고 쭉 걸어왔는데 대충 여기가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한때는 가장 위험하고 범죄로 범람하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즐겁고 환하고 밝고 명랑하고 오픈되고 모든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Cómo estás, amigo? Bienvenido. 네. 어둠에서 밝음으로 멋진 변화입니다. 멋진 변화이고 발상도 훌륭합니다. 인류가 이렇게 진화하는 거죠.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콜롬비아가 마약을 통해서 뭐 국가 GDP가 올라간다고 방치했었나? 싫지 않은 눈치였었는데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병들게 하니까 그 한탕주의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노동으로 근로로 응? 노 에스파뇰. 저거 사달라는 얘기였나? 맛있는 거 좀 사줄 걸 그랬네 꼬맹이. 파블로 에스코바르 마약 왕이었죠. 이곳을 나와바리로 삼은 지금은 이곳이 이렇게 관광지가 됐습니다. 에스코바르가 마약 팔아서 번 돈으로 이곳 빈민가에 그래도 의적 홍길동 같은 역할을 좀 했다는 뭐 글을 읽은 적은 있긴 해도 여기 그냥 생각보다 좋네요. 기대 이상입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왔었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 꼬미나 13 탐방을 마치고 여기를 떠납니다. 생각보다 괜찮았던 방문지였습니다. 지하철로 이동해서 시내로 이동하겠습니다. 보테로 거리,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보테로 박물관에서 보테로에 대해서 열심히 찍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제가 도난당해서 보테로를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메데진 산안토니오 역에 왔습니다. 산안토니오 역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보테로 거리에 도착할 것 같아요. 이 역은 특이합니다. 승차장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보조로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철로 하나만 이용하겠다라는 뜻인 것 같죠? 아주 열대지방, 굉장히 더워 보이죠? 햇볕에 나오면 더워요. 그늘은 시원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늘로 다니고 있어요. 산안토니오 메트로역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테로 광장에 왔습니다. 보테로 광장에는 보테로 조각 작품들이 있죠. 저기 다 이렇게 서 있잖아. 보테로는 그림도 그렸지만 뭐 다 화가로 알고 있는데 조각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세계적인 유명한 미술가입니다. 독특한 보테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는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과장된 비율, 풍만한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는 동물, 사람, 사물 할 것 없이 다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뚱뚱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회화에도 재능이 있지만 조각에서도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고양이죠, 고양이. 아, 뜨거워. 보테로 작품은 단순히 형태의 과장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의 폭력과 마약 카르텔 문제를 다룬 작품을 통해 강력하게 사회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작품은 종종 유머와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데요, 관객들로 하여금 즐거움과 동시에 깊은 생각을 자극한답니다. 보테로는 콜롬비아 메데진, 제가 현재 있는 곳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 유럽에서 미술 공부도 하고 결국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였어요. 보테로는 미술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패션, 디자인, 광고 다양한 분야에 영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보테로는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미술가로 꼽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힘들어. 미술관을 갈 생각도 했는데 안에 사진을 못 찍는답니다. 사진을 못 찍고 비디오도 못 찍고 기록을 남길 수가 없어서 방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긴 플랫폼에서 메트로를 탑니다. 지하로 다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한 4코스 플로레스타 메트로역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가면 됩니다. 피곤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바야미나입니다.
오늘은 메데진을 떠납니다. 메데진을 떠나서 과타페로 가겠습니다. 과타페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북부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어제 다 걸었던 거리, 헤매던 거리, 보테로 광장이 이 근처에 있었죠. 야, 저 멀리 산꼭대기에 집이 올라간 거 보십시오. 이 메데진은 평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산 중턱까지, 여기서 보면 좀 아름답고 좀 근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직접 가보면 다 슬럼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니까 메트로 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메트로 케이블로 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도 도심에 접근하기 쉽게 이곳에 만들어놨죠. 북부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카지노가 대놓고 있죠.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이곳에서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저 밑에 내려가서 과다페 가는 티켓을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과다페까지는 한 2시간 걸리는 걸로 되어 있고요. 거리는 80km. 가는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있다고 들었어요. 엘페뇰이 과다페에 있는 거대한 바위산이죠. 과다페 여기서 가는 티켓을 끊어보겠습니다. 이건가? 16이라 그래. 왜? 아, 과타페? 과타페? No, like you say. 에? En esa de allá. 아, Este dice acá. Uno de los 이거 어디로? 16. 아, 16번. 16번. 16이라 그랬어. 이거구나. 과다페? 네. 과다페에 도착했습니다. 꿀잠 자고 있는데 다 왔다 그러네. 이제는 버스 탔다 하면 조는 게 공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버스에서 자는 거 진짜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잘 자, 버스에서. 자, 숙소 호스텔에 다 왔습니다. 한적하네요. 여기가 원래 호스텔 이름이 레이크뷰 호스텔인데 호수가 다 바닥에 드러날 정도로 물이 말라버렸네요. 호수가 좀 안 보이면 어떠냐?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메데진에서 한 80km 떨어진 곳 과다페에 있습니다. 과다페가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종교 순례지로 유명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성지, 특히 과다페 성당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엘페뇰을 방문하겠습니다. 과다페에서 엘페뇰까지 걸어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네요. 서서히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아름다운 경치도 느끼면서. 자, 오늘 엘페뇰 거대한 바위 덩어리입니다. 뭐 7천만 년 됐다나요? 거대한 바위 덩어리 엘페뇰을 향해서 렛츠고. 과다페 터미널에서 내일 아침 메데진 가는 차 시간을 좀 알아봤습니다. 4시 반부터 있습니다. 아침 내일 6시 반 차 타고 메데진으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문할 곳이 저곳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바위산. 특이하죠. 덩그러니 저 바위만 녹지에 우뚝 서 있네요. 기록에 의하면 7천만 년 됐다고 하는데, 자, 가봅시다. 이렇게 직진으로는 못 가도 꾸불꾸불 가야 됩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서 과다페에서 엘페뇰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데스 고원지대 식생이 많이 특이하죠. 고사리류 같죠. 저게 고산지대에 사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원생대부터 있었던 식물이던가요? 아이고, 아주 너무 오래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라 가도 가까워지지가 않네. 우리 동양이나,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 같았으면 저 바위에 대한 전설, 설화 뭐 이런 것 좀 하나 만들어 냈을 범직한 그런 자태입니다. 가까워졌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과다페에서 엘페뇰까지 트레킹로를 의도적으로 만든 건지 소나무가 있으니까 왠지 정겹습니다. 소나무가 한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죠. 여기도 소나무 군락이 있습니다. 솔방울도 보이고요. 이 트레킹로를 잘 바꿔놨네요. 원래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인적이 드문 트레킹로를 깨끗하게 관리했다는 게 참 인상적입니다. 물 색깔도 여기가 좀 특이하죠. 아유, 저 호수를 주변으로 방갈로가 있네요. 숙소겠죠, 호텔. 여전히 저 돌산은 엘페뇰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30분 이상 가야 될 거리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위 덩어리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원래 엘페뇰, 엘은 정관사고 페뇰 마을하고 과타페 마을하고 저 바위를 서로 갖겠다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과거에. 그 바위를 보면 지하고 유, 그러니까 과타페가 과 할 때 지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이니셜이 저 바위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페뇰 마을 사람들의 방해로 그 글자는 완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건너서, 아유, 차 세게도 달린다 이놈들. 좀 살살 좀 달려라. 자, 이제 엘페뇰 입구에 왔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올라가겠죠. 지금부터 등산입니다. 등산. 저 앞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막혔대. 오토바이가 막혔겠지. 사람 걸어서는 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오토바이 타래 싫다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바위가 정말 커 보입니다. 이야, 경치 좋습니다. 여기 막혔어. 저기 막혀가지고 돌아가야 돼. 젠장. 아까 저 있던 애들의 말이 맞았어. 깎아바다 올라온 길 15분 오르막길 올라왔는데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아,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이 왜 말을 안 해주지? 내가 확인을 안 했던 탓이야. 구글 지도만 믿고 갔더니, 그래, 구글만 믿지 말고 자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접촉을 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기계하고 대화하면서 살 거야? 응? 인간이 사람이랑 대화하면서 살아야지. 힘들다. 아,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그러나 더 힘들다. 에? 저기까지 가서 저 계단 올라가야 돼. 한 830개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경치 참 멋집니다. 공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진짜로 좋습니다. 공기 아주 청명합니다. 청명해. 산이고 뭐고 다 가옥이 들어섰어. 우리는 가옥들이 대체로 마을을 이루면 한때 모아 있는데 여기는 다 흩어져 있어. 자, 드디어 매표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저 지그재그로 되어 있는 계단을 올라가야 될 차례입니다. 나도 사진 하나 찍고 싶은데 막상 돌덩어리 밑에 오니까 그다지 높진 않네. 매표소. 여기가 뭐 35,000인가 4만 페소 하는 것 같았는데 표를 끊고 한번 가보죠. 오늘 날씨가 맑아서 해는 안 떴어도 해 뜬 거 못지않은 높이 올라온 줄 알았죠. 바로 이제 시작점. 여기가 고도가 높아서 계단 올라가는 게 일반 평지에서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아, 이 정도 계단에 제가 헉헉댈 게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고도가 높아. 올라가야 돼. 저기 내려오는 길이 따로 있어요. 여기는 이 과다페 인공호수라는데 어디에 댐을 막았길래 이렇게 지금 섬이 많이 생긴 거야? 마치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 다도해 같다는 느낌. 500개 올라왔습니다. 절반 이상 올라온 것 같은데 600개 올라오니까 전망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600개 700개 되려나. 바위 위에 꽤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네. 시원하다. 엘페뇰은
콜롬비아 과다페 마을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바위입니다. 바위 높이가 약 200m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주변의 아름다운 호수와 풍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엘페뇨는 약 7천만 년 전에 형성된 거대한 화강암 바위 덩어리로 주변에 평평한 지형과 대조를 이루며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죠. 바위 표면은 매끄럽고 중간 부분은 균열이 있어 그 균열 틈을 이용해서 계단을 놔 이곳 정상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바위의 정상까지는 계단이 제가 세어보니까 670개? 전망대까지 올라가면 한 740개라고 들었는데 계단이 한 74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 올라오니까 주변에 과다페 호수와 아름다운 풍경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어요. 이 호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로 푸른 물과 작은 섬들이 어우러져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엘페뇨에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바위가 페뇨 마을의 상징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4-5km 떨어진 과다페 마을과의 영토 분쟁으로 인해서 두 마을 모두 이 바위를 자신들의 상징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바위 한쪽 면에 지와 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과다페 마을 사람들이 바위를 자신의 영토로 표시하기 위해서 칠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페뇨 마을 사람들이 이를 방해해 글자를 완성하지 못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 이제 하산. 무릎이 풀리지 않게끔 이 바위가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위가 갈라진 그 사이로 내려가는 길이 지금 있습니다. 바위가 두 쪽으로 났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지금 계단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계속 내려가 보자. 자, 힘들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저도 저기를 통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멋집니다. 이 바위가 두 쪽이라고 해요. 왼쪽과 오른쪽 그 사이에 지금 계단을 저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거죠. 어제는 해질녘에 오후에 과다페 마을을 돌아봤는데 굉장히 마을이 아름답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동화 속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밤에는 조명을 켜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메데진으로 가서 메데진을 거쳐서 살렌토로 이동합니다. 살렌토 내일 저녁 7시에 도착이죠. 살렌토 이동 시간도 꽤 길어요. 8시간인가 그래요. 8시간 막 그까짓 거 이제는 멀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어제 지나온 거리인데 참 색감이 화려합니다. 화려해요. 여기 음식값은 상당히 비쌉니다. 중심거리 센트럴이라고 하기에는 좀 소박한데요. 동화 속에 나오는 거리 같습니다. 특이한 건 이 벽마다 이렇게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구조로 이렇게 다 장식을 해놨어요. 와. 동화 속에 나오는
아유,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주인 어디 갔냐? 아, 저 뒤에가 과다페 성당이구나. 이 과다페 성당이 뭐 성지라고 이렇게 카톨릭 성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음악도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물고기가 여기 색깔이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여기. 해질녘이라 좀 어두컴컴합니다. 이쪽이 그래도 좀 여기는 소칼로 광장. 소칼로가 배꼽이라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중앙광장을 소칼로라 그러죠. 여기가 과다페 성당인 것 같아요. 과다페가 성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과다페가 성지입니다. 왜 성지인지는 찾아봤어요. 뭐 그런 얘기하면 따분할까봐 생략하겠습니다. 진짜 콜롬비아는 대도시보다는 이 소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동화 같아, 동화. 메데진에서는 이런 매력을 못 느꼈는데, 메데진이야 뭐 큰 도시니까, 콜롬비아 제2도시니까. 어디죠? 그 소금 성당 있는데, 이름도 어려워. 보고타 옆에 그곳에서도 굉장히 아담하고 동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런 마을. 여기도 그래요. 아기자기하게 유쾌하게 사는 것 같아요, 콜롬비아 사람들. 그래도 뭔가 심적 여유가 있으니까 형형색색 집 색깔도 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베네수엘라 갔더니 거기는 페인트조차 안 칠해진 집들이 많아요. 그만큼 심적 여유가 없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거리에 음악이 많이 들려요. 흥겨운 음악이. 어린 시절 운동회 같아요. 운동회. 우리 운동회 할 때 계속 음악 틀어놓지 않습니까? 웬 백인이 있나 했더니 남미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동상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웬 백인이 서 있냐 라고 제가 투덜댔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선 볼리바르 지존이죠, 지존.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과타페에 있습니다. 과타페 지금 아침 6시입니다 6시 30분에 메데진으로 출발하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메데진에서 11시에 살렌토로 가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저녁 7시에 살렌토에 도착합니다. 하루 종일 버스 타는 여정이죠. 과타페에서는 비가 왔는데 아주 착한 비입니다. 밤 9시부터 쏟아지기 시작해서 5시면 그쳐요. 새벽 5시면. 낮에는 비가 안 오다가 또 밤만 되면 비가 쏟아집니다. 아주 착한 비입니다. 하루 일정을 날씨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질 않습니다. 여기는 관광 도시입니다. 조그만 소도시. 도시가 굉장히 동화같이 잘 꾸며놨어요. 뭐 여기야
큰 길이라 그렇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정말 아기자기하고 그림 같은 그런 마을입니다. 과다페에 2박을 머물렀습니다. 2박을 머물렀는데 머문 소감, 도로변의 음식값은 비싸다. 그 대신 안쪽으로 들어가면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다. 아, 여기구나. 버스. 올라. 메데진? 메데진? Medellín. 메데진. 6시 반. 오케이. gracias. 야, 이거 6시 반 차라는데 왜 6시 반에 출발하나? 버스비를 냈는데 2만 페소밖에 안 받네. 2만 5천 정도 낸 것 같은데, 메데진에서 여기 올 때. 어쨌든 요 과다페는 물가가 좀 비쌉니다. 그 대신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렴한 데가 좀 몇 군데 있고요. 야경이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화려하니까 낮에 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화려하고 너무 그림 같아서 야경도 기대를 하고 어제 밤에 나가봤는데 야경은 생각보다 별로예요. 기대하고 가서 그런지 조명이 좀 소박합니다. 수수하고 말 그대로 필요한 조명만 있어요. 다시 메데진에 왔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은 북부터미널이니까 터미널 대 노르테니까 터미널 대 수르로 가겠습니다. 남부터미널로 가겠습니다. 메트로 타고 한 6정거장 간 다음에 한 10분 걸어가면 남부터미널입니다. 그곳에서 살렌토 가는 고속버스를 타겠습니다. 고속버스가 아니라 미니버스더라고요. 미니버스밖에 없어. 하루에 3번. 콜롬비아도 대나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대나무. 터미널 델 수르. 저기 맞겠지? 1시간 50분 정도 남았습니다. 일찍 와야 마음이 편합니다.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레가다가 스페인어로 도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꾸 스페인 단 하나하나 좀 외워보려고요. 레가다. 제가 예약한 버스 회사가 플로타 오시덴탈입니다.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회사 버스를 예약했느냐가 중요해요. 남배에선. 그래서 저는 어플로 플로타 오시덴탈 버스가 예약이 됐군요. 여기에서는 이 어플로 예약한 이것이 티켓이랍니다. 이것으로 버스를 그냥 탈 수 있다고 하네요. 야, 여기 좋은 데 있네. 너무 좋은데 여기? 밥을 먹자. 밥을 먹는 게 맞는 것 같다. 빵 쪼가리로 아침 몇 개 때우고 왔는데. 아로스 얼마야 이거? ¿Quiere este? 그래. Y le doy arroz. 아로스. 오케이. 아로스. Sí, uno de estos. 누나. Y carne, 까르네. cerdo, res. 쌀을 먹고 싶어서 시켰는데 쌀은 조금 있네. 이거 감자전 같아요. 그리고 돼지고기, 계란 스크램블, 그리고 치즈, 그리고 주먹만큼 밥이 있습니다. 이걸로 식사 때우죠. 자, 메데진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살렌토. 잘 있어라 메데진. 와, 여기는 기온이 30도입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살렌토는 23도. 오늘 출발했던 과타페도 23도. 여기는 30도. 해발고도가 낮아서 그러겠죠. 휴게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굉장히 덥습니다. 한 4시간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휴게소입니다. 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7시쯤 도착할 줄 알았는데 5시 44분 6시 44분 걸린 거네요. 그러면 여기 오다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름답고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자, 숙소로 가봅시다.
19세기까지 원주민만 살았다고 합니다. 19세기까지. 근데 19세기 때 커피가 재배되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유입돼서 지금은 커피로 유명하고 또 경치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오는 것 같아요. 숙소 도착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다. 해 뜰 때부터 차를 타서 지금 해가 떨어졌을 때쯤 도착했네요. 차를 몇 번 탄 거야. 하여간 좀 씻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다 올 염락입니다. 콜롬비아 살렌토에 왔습니다. 코코아 농장 경치가 아주 훌륭하다고 해서 에콰도르로 넘어가는 과정에 들렸습니다. 어차피 노선도 길고 어디서 중간에서 한번 숨을 돌려야 하는 도시를 선정해야 했는데 살렌토에 왔습니다. 살렌토 중앙광장에 가면은 코코아 농장 가는 지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셔틀이죠, 셔틀. 12,000페소에서 15,000페소 내면 갔다 올 수 있답니다. 왕복인지 편도인지 모르겠는데 걸어서 가기에는 좀 부담되는 거리니까 그걸 타고 가겠습니다. 코코아 농장 안에서도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트레킹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좀 아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살렌토 광장인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지프가 저기 있구나. 와, 줄 서 있는 사람들 봐. 야. 줄 많이 서 있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어서 교회 빨리 예배 보러 오라고 총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교회당, 카톨릭 교회당이 좀 특색 있네요. 시계탑 10시가 아직 안 됐는데 여기다 코코넛 농장이 있다고 해서 다들 거기 가는 모양인데, 야, 열악하다, 열악해. 줄이 너무 길어요. 지금 오전에 아니면 더 일찍 나섰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줄을 얼마나 섰나? 이거 다 카카오 농장 가는 지프를 타기 위해서 줄 서 있습니다. 여기서 진을 다 빼느니 저기 가네. 집차 저거 한 대 와서 사람 겨우 몇 명 태우네. 이거 언제 타냐? 내일은 비 예보가 있는데 줄 굉장히 길죠. 1시간 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아. 오후에 가든 내일 가든 지금 여기 줄 서서 가야 할 정도의 열정은 없다. 나에게는 시내 좀 둘러보고 그래야겠습니다. 메데진에서 여기까지 6시간 이상 걸렸고요. 오히려 보고타에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 뭐 그다지 아직까지는 좋은 점을 못 느끼겠어. 차라리 과다폐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집을 형형색색 채색을 해놨습니다. 색감이 좋습니다. 하지만 나는 과다폐가 더 좋습니다. 여기도 좋은데 상당히 많은 계단 올라가야 되네. 엘페뇰도 올라갔는데 뭐 계단 다 올라왔습니다. 그냥 일직선이네. 살렌토는 생각보다 비대 이하입니다. 살렌토 이 도시 자체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코코아 농장 투어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거기도 그냥 뭐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공으로 가꾸어진 테마파크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 몇몇 좀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그 농장을 방문해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어서 오후에나 아니면 내일 아침 일찍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살렌토 주변을 좀 둘러보고, 근데 둘러볼 게 없어. 여기가 다야. 마을이 메인 스트리트, 요게 보이는 게 메인 스트리트인데 그쪽 교회 있고 거기가 광장인데요. 그거 말고는 뭐 딱히 특징 지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시원하다 그 정도인데, 이쪽도 뭐가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막 좋다고 소문난 곳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기준점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고, 의외로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그곳이 좋으면 Hola, welcome, view points. 올라. 아하, 아름답군요. 안데스 산지의 푸른 초원. 좋습니다. 좋아, 분위기가. 아, 여기는 불합격. 한국 국기 없어. 이쪽에 있나? 아니야, 없어. 불합격.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 아시아는. 일요일이라 메데이진이나 보고타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살렌토에는 이런 번잡함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야, 여기 상당히 번잡하다. 번잡해서 별로다. 아이, 할아버지, 한 손엔 우산, 한 손엔 지팡이. Vamos a montar a caballo. Hola, patrón. 호스 라이딩. 코코아 농장 가는 줄은 얼마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직도 줄 굉장히 많네. 나를 잘못 잡았어. 그래서 오늘 룸메이트 한 분이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체크아웃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예상하고 일찍 나선 것 같아. 아유, 저분 아직도 춤추고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시더월 연민학입니다. 저는 여기 콜롬비아 살렌토에 있습니다. 아니, 오늘 살렌토를 떠납니다. 여기 2박 3일 묵었어요. 글쎄요, 여기는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더 일정을 연장하지 않고 오늘 칼리로 떠납니다. 사실 칼리도 썩 와닿는 데는 아닌데, 일단 에콰도르로 뭔 나비들이 이렇게 많어. 응? 나비들 굉장히 많다. 에콰도르로 넘어가는 경유도시로 일단 삼았습니다. 칼리에서 하루나 이틀 묵고 국경도시로 갈 겁니다. 와, 평화롭다. 살렌토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왠지 모를 익숙함, 왠지 모를 익숙함이 나를 빨리 떠나게 만듭니다. 익숙함을, 아니 낯섦을 지워가는 과정을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낯섦이 없습니다. 익숙하니까 지울 만한 낯설음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 같습니다. 난 지금 어디로 가냐? 아르메니아. 이 도시 이름이 아르메니아라고 있어요. 아르메니아로 바로 가야겠다. 자, 아르메니아 터미널 가는 버스입니다. 로컬 버스인데 40분 정도 걸립니다. 아르메니아 터미널 가면 깔리 가는 고속버스를 탈 수 있을 겁니다. 어휴. 올라. Buenos días. 여기는 아르메니아 버스 터미널입니다. 여기에서 깔리 가는 버스를 타겠습니다. 깔리까지는 대체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표를 끊어야 되지? 야, 너 이거 뭐냐? 아, 이거 개소리야. 자, 산티아고 대 칼리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이건 뭐냐? 화장실입니다. 어떤 버스는 이 화장실 옆 좌석을 앉으면 냄새가 나는데 이 버스는 냄새가 안 나네요. 산티아고 데 칼리를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살사 춤이죠. 춤, 살사 춤, 춤의 도시라 그러고, 그리고 파티의 도시라고 합니다. 춤과 파티라 저하고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아니 제가 그다지 내키지 않는 그런 도시. 하루 묵고 내일 국경도시로 바로 버스를 타고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 버스가 오후 2, 3시쯤이면 깔리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러면 뽀빠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뽀빠얀, 거기에는 안데스 인디오들, 제가 인디오란 말을 좀 쓰기가 싫어합니다. 인디오가 원래 인도 사람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찾으러 나서면서 여기가 인도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인디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틀렸으면 그걸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여전히
인디오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인디오란 말을 쓰기가 거북해요. 어쨌든 원주민이라고 할게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뽀빠이안에서 원주민 마을 그곳을 한번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자, 산디아고 대 깔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뽀빠이안으로 가는 차를 타겠습니다. 어디 가서 타야 되지? 와, 여기 덥다. 내가 더워서 깔리에 있기 싫어. 뽀빠이안은 고도가 높아서 여기보다 좀 시원합니다. 그래서 뽀빠이안으로 갑니다. 뽀빠이안에 도착했습니다. 4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는 중에 도로공사 구간이 한 10군데 됩니다. 그때마다 차가 막혀서 와, 장난 아닙니다. 여기 일단 뽀빠이안은 시원해서 좋습니다. 아까 잠시 깔리에 머물렀었는데 너무 더워요. 30도였는데 여기는 21도입니다. 지금 숙소까지 31분 걸리니까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감기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이거 걱정됩니다. 약간 머리 아프고 목 아프고 약을 한번 먹고 감기를 좀 어떻게 진정시키고 나서 에콰도르로 넘어가든 말든 해야지, 버스로 장거리 이동 자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이틀을 예약을 했는데 상황을 봐서 좀 더 머물 수 있으면 머물러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기운을 다 잡은 다음에 이동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피알레스라고 국경마을이에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이피알레스까지 한 8시간 걸립니다. 여기서 단번에 국경을 넘을 수 있을까? 도시가 차분하고 문 닫아서 그러나 다들? 왜 이렇게 문을 많이 닫았지? 오늘이 평일인데, 월요일인데 왜 이렇게 문을 많이 닫은 거야? 살렌토는 진짜 조그마한 마을인데요. 거기 진짜 사람 바글바글하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차 지나가고 다 거기 관광으로 온 사람들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차, 사람, 오토바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거 한번 딱 보고 질려서 빨리 그냥 그 살렌토를 떠나고 싶었었어요. 뽀빠이안, 이 도시 별명이 백색의 도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건물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다 문이 잠겼냐고. 6시도 안 됐는데. 여기가 뽀빠이안의 중앙 광장인 것 같습니다. 칼다스 광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칼다스 공원이라고 되어 있구나. 빠르게 칼다스라고 되어 있네요, 지도에서는. 진짜 다 하얗군. 야, 여기 식민지 시대 꽤 번성했던 모양이네요. 서쪽 끝인데 끝은 아니구나. 어쨌든 지금까지 봐왔던 색감과 다른, 여기는 백색의 도시. 여기 마을이 좀 이상한데, 초저녁인데 문을 다 닫고 상점도 다 문 닫았어요.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저거 뭐냐, 슈퍼마켓이구나. 슈퍼마켓 하나 문 열어 있고. 밤에 좀 무서운가? 해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와, 일단 숙소는 이 근처예요. 이 동네 좀 묘하다. 아주 묘한 동네입니다. 여기가 백색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여진 도시입니다. 뽀빠이안. 다른 도시들은 얼룩덜룩 여러가지 색으로 형형색색 색칠을 해놨는데 여기는 오직 하얀색만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다올 연민학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뽀빠이안에 있습니다. 백색의 도시라고 별명이 붙어있죠. 열심히 하얀색 페인트 칠하고 있는 아저씨. 흰색입니다. 여전히 여기는 흰색만 칠하게 되어 있나 봅니다. 법적으로. 법적이든 관습적이든 흰색 페인트만 칠해서 백색의 도시라는 명성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실비아로 가겠습니다. 오늘 갔다 오늘 오는 겁니다. 실비아 80km 떨어져 있는데요. 뽀빠이안에서 푸른 망토를 쓰고 검정 중절모를 쓴 부족이 있습니다. 과람비아족이라고. 아직도 그들의 풍습과 언어 그리고 식생활
많은 걸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길 하루 다녀오겠습니다. 뽀빠이안에 온 이유가 그 과람비아족을 좀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볼까요? 일단 터미널로 가겠습니다. 뽀빠이안 터미널에 왔습니다. 카지노도 있군요. 여기는 한국은 카지노가 불법, 국내에서는 불법이죠. 여기는 카지노가 곳곳에 있습니다. 이 버스가 실비아 가는 버스인데요, 제가 오늘 방문하는 실비아는 이 콜롬비아에 있는 아름다운 고산지대 마을인데 원주민 문화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합니다. 실비아 마을에 살고 있는 과람비아족 또는 미삭이라고 하는데요, 안데스 산맥의 원주민 공동체인데요, 전통 문화와 정체성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독특한 생활 방식, 언어, 의복, 신앙 등은 콜롬비아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실비아에 왔습니다. 저는 몰라. 실비아에 있다고 해서, 실비아에 온다고 해서 다 전통 복장을 하고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네요. 안데스 산맥 거의 여기가 2500m, 해발고도 2500m 정도 되는데 선선합니다. 쌀쌀함을 좀 느낄 정도인데 이곳에도 이런 성당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뽀빠이안에서 한 60km 떨어져 있는데 한 2시간 걸렸습니다. 길이 꾸불꾸불하고 좋은 편이 아닙니다. 전통 음식을 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안내해 주겠다고 합니다. 외부인에 대한 경계도 좀 많고 그런 줄 알았더니 뭐 그렇지도 않네. 여기 있는 분이 그 공원에서 만났어. 어디서 왔냐 묻더니 여기구나. 올라. 네. 여기 앉으라고 하네요. 공예품 보러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나는 일단 당신들 전통 음식을 먹고 싶다 했더니 안내하겠다 해서 여기 왔습니다. 생김새가 비슷하네 우리랑, 한국인이랑. 그지 않아? 그지 않아? 저 남자도 그러고 남자도 전통 음식 달라고 했더니 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자, 완두콩. 이것만 해도 카레 같죠? 카레? 아마 닭고기인가? 맛 좀 한번 볼까요? 맛이 나쁘지 않네요. 콩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콩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이 색깔이 노란 건 카레 때문이 아니라 옥수수 같아요. 옥수수 가루로 하여간 국물을 만든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수공예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Esta es la mujer y el hombre. 럼브레. 남자 여자 그런 것 같아. 남자 여자. La pareja. 파우치 하나 사지 뭐. 파우치 하나 사지. 또 이렇게 40. 40 4만 페소. 한 12,000원, 13,000원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꽤나. 나는 네가 만든 공예품을 보면 항상 이곳을 생각할 것 같다. Siempre pensaré en este lugar cuando vea tus artesanías. Una visita muy agradable. 정말 즐거운 방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미삭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 좋다. Fue muy agradable conocer a tanta gente aquí. ¿Apenas llega y se queda hasta mañana o cómo? 그는 간신히 도착해서 내일쯤까지 머뭅니다. 내일까지 머물 건 아니고
한 여기서 저녁 때쯤 떠날 거다. 여기 방문한 게 참 보람 있다. Saldré de aquí por la tarde. Fue muy gratificante visitar aquí. Pues me alegro mucho que haya visitado a Silvia Cauca. Nosotros somos indígenas Misak. Por acá siempre son bienvenidos. 실비아 코카를 방문해 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곳의 미삭 원주민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환영받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나? Tengo una pregunta. ¿Puedo hacerte una pregunta? 왜 파란 망토를 거추고 있냐? ¿Por qué llevas una capa azul? Es nuestro vestido lo más ancestral y típico y es de acuerdo a nuestra bandera Misak. 그거 우리 옷이잖아. 응? 가장 조상이 많고 가장 조상이 많고 전형적인 것이며 우리의 우정 깃발에 따른 것입니다. 모자 쓰는 것도 좀 특색이 있다. Llevar sombrero también tiene algo especial. El sombrero que llevo no es el ancestral, el típico. El típico es este, es este, el 내가 쓰고 있는 es simbólico. 모자는 조상의 모자가 아니라 아. 전형적인 모자입니다. 전형적인 모자는 바로 이 모자입니다. 이 모자가 조상들이 쓰는 모자인가? ¿Este sombrero lo usaban nuestros antepasados? 모자가 ¿Dónde está el mercado? Aquí en Silvia, en el pueblo, los días de mercado son los días lunes y martes. O sea, ayer. Y 여기 실비아가 왔어요. 그렇죠. 장날은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Y en el resguardo donde vivimos nosotros, el día de mercado es mañana. Ahí venden todo lo que produce acá en nuestro resguardo. 그리고 우리가 사는 보호구역에서는 장날이 내일이잖아요. 그곳에서는 우리 예약구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을 판매합니다. 장날이 화요일만 열리는 게 아니구나. Aquí en el pueblo, sí, pero en el resguardo es como a 3 kilómetros 여기 de aquí. 마을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약된 곳입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다. 이 마을에서만 화요일 날 열리고 다른 곳에는 그래도 화요일 이외에도 시장이 열리는구나. Sí. Sí. Gracias. Con mucho gusto. Gracias.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십시오. Que vivas una vida larga, saludable y feliz. Gracias. Gracias. 여기 사람들은 스스로를 미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외부 사람들은 과람비아노라고 부르지? 스스로를 미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외부 사람들도 미작이라고 불러줘야 되지 않나? 미삭. 우리는 미삭 원주민이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파란 옷과 모자는 왜 쓰느냐 물어봤더니 까만 모자는 전통적인 모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통적인 모자는 뭐 밀짚 모자처럼 3단으로 구성된 저기 있다. 저 전통적인 모자 쓰고 오신다 저분이. 그렇고 파란 옷은 우리의 조상들이 입었던 옷이고 파란색은 우리의 색깔이다. 자기 부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미삭 부족을 제가 보러 왔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을 샀습니다. 조그만 파우치가 하나 필요했는데 그리고 그 파우치에는 이건 미삭의 남녀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모습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걸 뭐 기계로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만들 기계도 없을 것 같아요. 다 손으로 떠서 수공예로 만든 파우치 같아요.
그 파츠를 보면서 실비아 마을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을 어기까지 왔습니다. 뭐 걸어서 한 20분 걸렸나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시계죠, 시계. 이게 지금 8시, 9시가 안 된 거.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작지만 단단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고 아기자기하며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고 싶은 생각도 드네요. 가장 큰 게 여기는 덥지가 않아요. 굉장히 선선하고 감성 있게 이렇게 집을 페인트 칠해놨습니다. 페인팅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저 꼬마애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어요, 나를. 바이바이. 차오. 차오. 아, 나 참. 어디서 왔냐 묻더니 한국에서 왔다니 깜짝 놀라더니 너 몇 살이냐 그러네. 나만의 생각인가? 약간의 좀 관심이 있으면 상대방 나이를 묻죠, 그죠? 그래서 너 나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넌 너무 어리다 그랬더니 그냥 크게 웃었습니다. 먹구름 몰려온다. 천둥 치면서 비가 올 것 같아. 하루에 한 번은 꼭 짧게라도 비가 오는 것 같던데. 여기가 실비아 마을의 언덕 위, 마을이 다 한 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같아요. 제로에는 성당이 있습니다. 좀 높은 곳에서 보는 전망은 그렇게, 오유 번개치는 거 봐. 높은 곳에서 본 전망은 그렇게 아름답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배경이 되는 산, 지금이 봄이라 연두색을 띄었죠. 푸른 연두색을 띄었습니다. 마을 제일 높은 곳에 이렇게 성당이 있습니다. 아담한 성당. 색깔은 참 동화 같습니다. 동화. 저 성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와. 저 멀리서 천둥 치고 번개도 치고 뿌연 거 보니까 지금 비가 몰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 오기 전에 버스를 타고 싶은데 우산은 가져왔습니다만 이 콜롬비아에서는 우산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아침에 나올 때 맑았어도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도 하니까 우산은 필수입니다. 서서히 다시 뽀빠얀으로 복귀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 콜롬비아에 있는 실비아라는 마을인데요, 고산지대이고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봄 같아요. 그리고 꽃이 많이 있죠. 원주민 문화가 여기에 남아있는 아주 특색 있는 곳입니다. 안데스 산맥 2500m 이상 고지대에 자리 잡고 있고요. 대체로 주변이 다 푸른 계곡이죠. 그리고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뽀빠얀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어서 버스를 약 2시간 정도 왔습니다. 반대쪽 광장 저쪽에 올 때는 내렸는데 이쪽에 이렇게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뽀빠얀 가는 거겠지. 맞을 겁니다, 확실히. 빗방울 떨어진다 이제. 자, 오늘 실비아에 다녀왔습니다. 오는 와중에 비가 엄청 와서 지금은 조금씩 그쳐서 괜찮은 것 같긴 해도 나무에 이런 큰 꽃송이가 멋지게 달려 있습니다. 못 보던 나무죠. 우리는 나무 위에 난초가 자란 것 같아. 결국은 비를 만나버렸습니다. 우산은 있긴 한데 우산 써도 이건 신발이랑 바지 다 젖는 그런 상황 같아. 콜롬비아는 비가 한 번 내리면 이렇게 세차게 내려. 보고타에서 이런 비에 거의 1시간 반, 2시간 붙들려 있었던 적이 있어요. 처마 밑에. 그때 빗방울이 튀어서 신발 다 젖고 골목은 물이 차오르고 진짜 2시간 동안,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그렇게 세차게 내리는 비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입니다. 저는 콜롬비아 뽀빠얀에 있습니다. 여전히 뽀빠얀에 있습니다. 뽀빠얀을 빨리 떠나야 할 이유가 크게 없습니다. 여기 날씨도 시원하고 숙소도 저렴하고 10,000원입니다. 1박에.
프라이빗 룸인데 아침도 주고 좀 허름하지만 혼자 그동안 쌓인 피로를 녹이기에는 안성맞춤입니다. 오늘은 뽀빠얀 시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내일 뽀빠얀을 떠나서 파토스로 이동합니다. 파토스에서 하루 묵고 에콰도르 국경을 넘을 겁니다. 도시 전체가 하얀색인데 지금도 열심히 하얀색을 칠하고 있어요. 저 위에도 그렇고 흰색이다 보면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흰색으로 칠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도시만의 독특한 특색을 갖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흰색으로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그렇게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해가 떴습니다. 오후에 또 이러다가 비가 쏟아집니다. 여기는 이 콜롬비아 남서부 쪽에 있는 이 뽀빠얀이라는 도시인데요. 도시 대부분이 식민지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에 하얀 도시, 백색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 뽀빠얀은 콜롬비아 대통령을 17명이나 배출한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입니다. 소도심에도 17명을 배출했다는 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뽀빠얀은 스페인 정복 이전의 역사는 존재하고 있지 않답니다. 이 교회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중앙에 돔이 있는 게 좀 특색이 있네요. 원래 이 성당에 돔이 있나요? 돔 지붕? 이 카메라 다 켜고 들어가면 뭐라 하지 않을까? 일단 끄고 저 앞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조간 행사라는 게 있나 봐요. 카톨릭 행사에서. 저는 그걸 잘 모르는데 뽀빠얀이 성조간 행사에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이 성당이 성조간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프란시스코 호세 데 칼다스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콜롬비아 출신 과학자이자 그리고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과학자니까 뭐 측량기구가 보이고 독립운동가가 공원 중심에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신고전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신고전주의 양식과 식민지 양식, 이름을 지어도 식민지 양식이 뭐냐? 콜로니얼 양식, 19세기 때 지어진 관청 건물이라고 합니다. 콜로니얼 양식이라. 정말로 이 도시는 흰색의 진심인 도시입니다. 모든 도시에 있는 건물들이 흰색입니다. 이렇게 독특합니다. 입장료가 없나 보구나. Buenos días. 정원이 있습니다. 여긴 기부를 하는 거 모양이구나. 기부를, 여기 대학교 같은데 무슨 강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교 박물관이라고 해서 왔는데 학생들이 강의 받고 있네. 강의실이죠 이거. 여기는 매점이고 수업 듣고 있죠 학생들이. 왠지 대학 같은 느낌이 든다. 지도를 켜보니까 유니버시티 오브 카우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콜롬비아 대통령 17명을 배출한 교육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데 캠퍼스가 나눠져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다고요. 아주 유명한, 그리고 오래된 대학교로 하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졌지? 1700 몇 년, 18세기에 만들어진 건물 같아요. 18세기에 설립된 대학이라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점심 식사는 이걸로 쌀이 들어가 있는 메뉴를 골랐습니다. 한 번 와서 먹은 적이 있는데 나쁘지 않아서 다시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뽀빠야의 중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이런 다리가 있습니다. 1873년에 건설된 다리라고 하네요. 길이는 240m고 보는 바와 같이 석조로 만든 아치형 다리입니다. 뽀빠얀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진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1818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푸테델 우미아데로, 우미아데로가 경배하는 곳,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이 근처에 작은 예배당이 있었고, 과거에 이 뽀빠얀을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보면서 들어온 것에 유래한다고 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로마식 아치형 다리라고 보면 되겠죠. 다리 위를 올라가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도시 별거 없네요. 다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유산이고, 여기 무슨 도미니크 수도원이랑 함께 지어졌다고 하는데, 수도원 건물이 저건가? 돌로 만들어진 다리네요. 석조 튼튼해 보입니다. 물론 요 다리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죠. 조그만 하천이 하나 있는데 뽀빠얀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너오면 올드타운에서 이제 신시가지로 넘어온 것 같아요. 흰색 건물이 있는 식민지 시대의 건물들은 과거에 있었던 건물들이고, 다리를 건너오니까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의 공간의 필요성에 따라 확장된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동상이 유독 많습니다. 유럽의 영향을 받은 거죠. 남미 전체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식민지였으니까. 동상이라는 설명은 없고 백인이 서 있습니다. 백인, 뭐 식민지 시대에 힘께나 썼던 인물 같아요. 아니면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던가. 엘 모로델 툴칸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저기 비스듬하게 언덕에 앉아 있네요. 뭐야, 일리 올라가도 되나? 와, 여기 참 많이 다니네. 자,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바로, 아이고, 엄청나게 가파르네. 굴러 떨어지면 정말 위험하겠는데 이거. 포파얀이 작다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네요. 도시가 막상 올라와서 보니까. 저야 저 올드타운 주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저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과거에는 여기 십자가가 있었다 그랬는데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없네. 모로델, 쿨칸, 마야 문명이나 마야나, 여기 잉카 지역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지어진 피라미드 같습니다. 제가 마야 피라미드는 거의 다 둘러봤지 않습니까? 이 콜롬비아가 엘도라도 아닙니까? 황금 도시가 있었다는 그 전설이 퍼지자 스페인 본국에서 다 일확천금을 꿈꾸고 황금을 찾아 떠나는 소위 말하는 모험자들, 말이 좋아 모험자지 약탈자들이죠. 엄청나게 떠났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인구가 40만이었는데 나중에 15만으로 줄었대요. 그 정도로 황금 찾아 이 신대륙으로 왔었으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산속을 갔다가 속속 뒤지면서 그 원주민들이 정착하고 있으면 그 정착한 그 마을을 기점으로 해서 황금 찾아 나섰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가 이제 식민 도시가 되는 거고, 제가 이제 콜롬비아부터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 그 도시를 만든 설립자가 있어요. 다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뭐 선의를 가지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유럽에서 배 타고 대서양 건너서 남미 대륙으로 왔겠습니까? 다 황금 찾아왔겠죠. 그리고 현재 원주민들 동원해서 엘도라도를 찾아 나섰고, 원시 부족을 발견하면 황금이 어딨냐 묻고 모르거나 대답을 안 하면 개 먹이로 줬답니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정수일 선생님의 문명이 보고 라틴 아메리카를 가다, 이제 그분이 최근에 작고하셨는데 다들 그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분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여기도 황금 찾아 나선 스페인 황금노 중에 한 명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말이 좋아 건설이지 약탈하러 왔겠죠. 그리고 와서 이들의 종교적으로 가장 강한 곳을 밀어버리고 교회도 만들고 십자가도 세워놓고, 바로 이곳이 히스패닉 이전, 그러니까 스페인 정복자들 오기 이전에 이거 원주민들이 신성시했던 종교적으로 그런 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고 그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린다는 의미가 있겠죠. 뽀빠얀 시내가 한눈에 내려보이는 이곳에 왔습니다. 델모로 툴칸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고대 히스패닉 이전 시대에 이곳 살았던 인디오들, 원주민들이 건설한 피라미드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제사 의식도 지내고, 그리고 천체도 관찰하고
뭐 그러던 장소였다고 합니다. 오늘이 이거 뽀빠야의 마지막, 그리고 실질적으로 콜롬비아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파토스란 도시로 이동해서 하루 머물고 모레 국경을 넘어서 에콰도르로 가겠습니다. 아, 여기가 무슨 열대지방도 아니고 열대지방 맞구나. 왜 이 시간이면 비가 와도 이렇게 오는 거야, 무식하게. 한 20분만 더 보내면 숙소에 갈 수 있는 건데 또 중간에 잡혀서 오늘은 그나마 여기 간이 레스토랑에 들어와서 자리 잡았네. 뽀빠얀 숙소입니다. 이 숙소에서 4박을 했습니다. 4박 5일이죠. 오늘이 5일째니까 허름한데 그냥 하루에 10,000원입니다. 숙박료가. 조식도 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 잘 지내다 갑니다. 방해받지 않고. 주인이 되게 상냥하시고 친절하셔서 머무는데 별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파토스로 이동합니다. 대망의 콜롬비아 여행을 종료합니다. 이 성당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성당 앞 광장에서 아침에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과일도 팔고 건너가 볼까? 뭐 계란부터 해서 오늘만 열리나 아니면 매일 열리나? 성당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성당이지.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는데 돈 받고 들어가면 안 되지. 오자마자 운 좋게 파스토 가는 버스가 5분 뒤에 출발한답니다. 뭐 큰 버스 같아요. 파스토는 Your passport, 얍, 100,000 pesos. 얍. 60,000 de vuelta. 얍. 빗방울이 제법 많이 떨어집니다. 벅벅 들다 보니까 파스토에 도착했습니다. 파스토에 도착했습니다. 파스토 버스터미널입니다. 아담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저기 있다, 이페알레스. 이페알레스 가는 걸 산파블로 5시. 아주 조용한 소도시입니다. 소도시, 중소도시. 공기도 맑고. 여기 있습니다. 호텔 간만. 하루 묵을 곳. 너무 친절한데 그 유리창 있는 방 달라고 했는데